안녕하세요. 머니트리 클럽의 캡틴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평균 수명을 살펴봤을 때 90세에서 100세 정도 되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은퇴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궤적일 텐데요. 여기서 약간의 변수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다, 재수 삼수를 한다, 군대를 면제받는다, 취직을 몇 년 늦게 한다, 결혼을 일찍 또는 빨리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 경험치에 비추어 볼 때 2018년에 태어난 약 33만 명의 아기들 대부분이 이러한 삶의 궤적으로 살아갈 것으로 추정해 보는데요. 맞아요. 요즘은 정말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포, 4포, M포 시대다. 헬조선. 이번 생은 망했다. 욜로족 등의 용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일반적인 삶처럼 살아가기도 힘들다는 세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교육 수준, 정신 상태, 의지, 운, 그리고 유산 등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앞에서 말한 삶의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궤적과 같이 살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추정할 수 있는 생애 총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엑셀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수치적으로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경우 엑셀을 가지고 뚝딱뚝딱 해보면서 변화를 살펴보는데요.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다들 생각을 하고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몇십 년 뒤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쓸데없이 바쁘기도 하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직장별 월급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다들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좋은 회사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가정은 이렇습니다. 30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고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평균 연봉 3,600만원, 월 300만원 기준이죠. 임금 인상률 약 3%에서 5% 정도 되고 30년간 근무할 수 있다라는 정말 장밋빛으로 가정해서 산출을 해봤는데요. 물론 세금을 고려할 때 연봉 수준은 더 높겠죠. 30년간의 각종 변수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직도 할 수 있고 이직하면서 연봉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4.5정, 5.6도라는 말도 많고요. 이게 무슨 보편적이냐, 상위 몇 %에 대한 내용으로 누구 놀리냐 하는 생각들로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생각지 못하는 변수도 많겠죠. 하지만 월급쟁이로서 최상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치를 조정해보면 생애 총 소득과 지출, 그리고 저축 가능액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사실 연간 저축률 40%? 이거 쉽지 않죠. 연봉 인상률이 매년 3%? 역시 쉽지 않죠. 더군다나 30년간 근무를 한다? 쉬운 부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표와 같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생애 총소득, 비용, 그리고 저축액을 살펴보면 결과값에 불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족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월급도 충분히 또는 적어도 만족스럽게 받고 조직의 소속감과 안정감이 좋고 정년도 보장되고 그 결과로 노후도 안정적으로 충분한 설계가 가능한 분들은 적어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행복한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인생의 낭비임을 금세 알아채시고 보지 않으시겠죠? 또한 부가적인 인컴 소스를 만들고자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겠죠. 하지만 결과값이 본인의 기대값과 달라 불만족인 분들은 계속 보실 테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가 아무리 높더라도 지출이 많아서 규모만 다르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지속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하기를 원한다면 현 상황에 불만족하신 분들이겠죠. 또는 본인의 시간을 돈과 1대1로 교환하는 전통적 개념의 수익 창출, 대표적으로는 월급쟁이, 심지어 현대판 노예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틀에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들어가거나 정년이 보장되고 더 길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소비를 줄여 저축률을 높인다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라 공부하고 경쟁에서 승리하여 삼성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급여 조건이 좋은 금융권 기업에 가려고 하죠.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월급 많이 주는 회사의 경쟁률은 장난이 아닌 것은 경험을 해보셨거나 뉴스라든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월급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2잡, 3잡 또는 맞벌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럼 적어도 정년을 보장받는 직장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려고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낮으면 30대1, 50대1, 높게는 1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서 공무원이 되죠. 월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보다는 급여는 높지 않을지 몰라도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잘릴 일도 없고 정년이 보장되니까요. 거기에 연금까지. 그러니 정년퇴직 후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보다는 사정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언제까지 공무원 연금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그럼 처한 환경에서 저축률을 높이자, 극한으로 소비를 줄이고 최대한 많이 저축해서 빨리 은퇴하자는 파이어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각자의 선택이니 잘 되길 바랄 뿐이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겠지만요. 또 소중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더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생각해보면 전통적인 수익 창출 개념에서 각 변수별로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 산출한 수준에 근접하겠죠. 물론 이것도 인생의 돌발 변수를 고려해 본다면 쉽지 않은 수준일 겁니다. 생애 총소득과 지출 결과값,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를 고려할 때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단순히 1차원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는 현재 월급에 만족이 안 되거나 정년 보장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간단히 예상을 하신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대략값으로라도 산출을 해보는 이유로는 전통적 소득 창출 개념에 속해 있다면 본인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쯤에 위치할지 좀 더 시각화하고 명확히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또한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당장에 때려치우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음 달 그리고 1년 뒤에도 나올 월급에 취해 안주하지 말고 금전적으로 분명히 불만족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머니트리를 심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머니트리 클럽은 패시브 인컴 소스를 만들어서 여유롭고 평온한 부자가 되기 위한 머니트리를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고 고단하고 힘들며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으며 다수가 비난할 수 있는
절대로 평온하지 않을 수 있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 위험을 감수하느니 부족해도 현재에 만족하고 그냥 예상되는 생애 총소득 산출 결과에 만족하고 살자라고 결정하는 분들은 본인 계획 대비 실패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 산출 예상값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패하는 경우의 수는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을 깨닫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지만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여러 시도가 여전히 두렵고 어렵겠지만 당장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불만족스러운 결과값에 도달하게 될 전통적 소득 창출 개념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 당장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삶에 비해 머니트리를 심고 키워가는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절대로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애 총 소득 산출 결과 전통적 수익 창출 방법만으로는 시간이 흘러 반드시 불만족한 결과에 직면할 테니 지금 우리의 결심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향과 방법 그리고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과 방법 그리고 속도를 수정해서 다시 또 도전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먼저 나무를 심어서 키워놔야 훗날에 큰 나무가 되어 소중한 그들이 그 나무에서 쉬어갈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